안녕하세요. 무급 유튜브 담당관 흑자일스입니다. 오늘 흑닭 햄 야채 볶음밥하고 닭갈비 볶음밥이 새로 나왔습니다. 11월 동안 10 플러스 1 행사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 운동하실 때 들을 긴 영상이 필요하실까 해서 무편집으로 제 운동을 풀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가슴인데 힘이 남으면 어깨까지 한번 해볼게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카페인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이디야에서 저한테 줄 리가 없죠. 이제 영상에는 나가지 않지만 저는 준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어렸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걸 좀 후회하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길래 좀 안 해도 되는 줄 알거나 혹은 귀찮아서 안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 웜업과 쿨다운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컨셉상 샘슐렉을 따라하고 있어서 웜업 운동을 최대한 보여드리지 않는 것일 뿐 꽤 오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스터 같은 거 마시면은 한 30분 정도 뒤에 운동을 하라고 설명서에 써 있잖아요. 부스터 마시고 30분 동안 준비 운동 하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햄슐렉과 함께 운동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데드 먼저 하면 숨이 많이 차니까 로우를 먼저 하고 데드를 하겠습니다. 데드는 루마니안입니다. 오케이.
이 엎드린 로우는 15kg 2장 30kg고 루마데드는 100kg입니다. 잉클 벤치는 60, 40입니다. 60이 조금 안 돼요. 바가 짧아서. 오케이. 제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도 최근에는 운동할 때만 마시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물도 마셔야죠. 너무 쉬지 말고 또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도 어깨가 넓어지고 프레임이 커 보이는 거에 많이 집착을 하던 사람이라 등 운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풀업이나 랩풀다운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앞에서 당기는 로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모근에 보통 과긴장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놀라거나 했을 때 갑자기 힘을 줄 때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깨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승모근 긴장이 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광배에 힘주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엊그제는 등 운동을 할 때 너무 광배근만 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광배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우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심지어 가슴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어깨가 좀 이렇게 들려있는 거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이렇게 잡아주는 운동이 또 로우이기도 하고 물론 로우도 잘못하면 자꾸 위로 들썩거리지만 그래서 본인이 가슴 운동할 때 견갑을 아래로 잘 못 잡아 두시는 분들 보면은 루마니안 데드 같은 걸 할 때 가슴에 큰 자극이 오거나 혹은 쥐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깨를 밑으로 내리 깔 때 이 중간 아래 가슴 쪽에 이렇게 라인이 쭉 잡히는 힘이 들어가는데 그 힘을 너무 못 쓰는 분들은 루마 데드를 할 때 그게 안 쓰던 힘이 딱 쓰이니까 요 밑에 쥐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래 바깥쪽에. 그래서 루마 데드 해보시고 아래 가슴에 쥐가 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내가 벤치프레스 같은 걸 할 때 평소에 견갑을 이 아래로 잘 못 잡고 있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꽤 힘드네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서 다른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데드는 한 세트만 더 하고 그만하고 세 가지는 조금 더 유지하겠습니다. 운동 마지막에 데드를 한 번 더 할게요. 데드리프트에 대한 말도 되게 많죠. 뭐 헬스, 바디빌딩을 할 때 필요한 운동이다 아니다. 데드리프트가 아무래도 주동근이 어딘지 느끼기가 좀 어렵고 전신 근육을 좀 쓰게 되고, 전신 근육을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근력 훈련을 하는 건지 근육을 만들려는 건지 내가 지금 파워리프팅을 하는 건지 바디빌딩을 하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상급자 이상의 경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급자까지는 유연성이 허락하는 한에서 데드리프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데드리프트가 나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한 사람은 데드리프트를 잘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체크를 해보려면 데드리프트 딱 하나만 시켜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목부터 발목까지 발바닥까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거의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저도 데드리프트 자세가 굉장히 지금 경직돼 있고 부드럽게 잘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데드리프트를 계속하면 제가 건강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데드리프트가 주는 효과도 너무 좋고요. 가보죠. 이제 현기증이 살짝씩 나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보통 큐라고 합니다. 큐잉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몸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근신경한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인을 주고 힘을 쓰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운동을 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하는 것들, 스트레칭, 예비 동작, 운동, 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거를 안 지키다가 부상을 한번 당하시면 큰 후회가 됩니다. 그거 지킬 걸. 근데 그런 걸 지키다가 부상을 당하시면 할 만큼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덜 후회스럽긴 합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동작이나 큐잉 같은 것의 중요성을 실용성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우야. 후.
요즘에는 좀 많이 중요시 되고 있지 않는 추세지만 예전에는 기랑근끼리 슈퍼셋을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의 기랑근은 가슴이겠죠. 역시 가슴의 기랑근은 등일 거고, 한쪽 근육이 늘어날 때 반대쪽에서 수축되는 근육을 길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이제 힘을 쓸 때 받쳐주는 근육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기랑근 슈퍼셋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등 가슴으로 치면은 동작에 기랑을 줄 건지 아니면 근육에 맞춰서 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풀업이나 랩 풀다운 같은 걸 하면 하늘하고 땅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딥스하고 묶어서 하는 기랑근 세트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딥스 같이 아랫가슴 운동을 할 때 반대편에 있는 근육이 이 상부 승모근이니까 중상부 승모근 훈련하고 아랫가슴인 딥스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기랑근 훈련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딥스하고 상체 각도를 좀 세운 로우를 같이 하겠죠. 이러면 동작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거의 같은 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미는 운동, 하나는 당기는 운동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풀업이랑 섞는다면 같은 동작은 전혀 아니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상하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또 공통점이 있겠죠. 이것도 선택이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세요. 둘 다 한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좀 찾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자기한테 안 맞는 거라도 좀 참고 좀 해보시고 좀 다양하게 하시다 보면 내 몸을 쓰는 방법을 좀 익히게 되실 것 같아요. 루마니안 데드를 빼고 풀업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세 개씩이라도 할까? 흑고 왜? 뭐 왔어? 왜 그래? 빗소리야 빗소리. 빗소리가 너무 커. 빗소리가 너무 많이 나?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머리 조심하고. 형 운동하니까 좀만 기다려. 이따가 산책 가자. 또 이러신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 오케이. 아이고야. 어렸을 때 제가 제 친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주제인데, 좀 치팅을 써서 훈련하는 게 위험한가 안전한가. 치팅을 전혀 쓰지 않고 중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컨트롤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과연 더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 친구하고 좀 오랜 시간 논쟁을 했었고, 제 친구의 주장이 이거였어요. 그 친구는 좀 거의 모든 운동을 치팅을 써서 중량을 높게 하려고 하는 친구였고, 제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말한 대로
중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하면서 훈련을 하는 누구도 부상을 당했다, 의미가 없다. 치팅을 많이 써서 훈련을 하는 로니도 치팅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당시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이 커틀러한테 밀려서 브랜치 워렌, 그런 바디빌더들보다 데니스 울프라든지 플렉스 휠러라든지 이런 바디빌더들이 오히려 좀 부상을 좀 달고 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조차도 조금 아이러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둘 다 틀렸던 거죠. 혹은 우리 둘 다 맞았거나, 치팅을 써서 훈련을 하는 게 더 위험한가, 치팅을 쓰지 않고 중량을 컨트롤하면 더 안전한가, 이런 문제를 유명한 누군가가 이 선택을 했다가 틀렸고 저 선택을 했다 맞았고,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유명인은 인자강이에요. 그 사람은 부상을 애초에 잘 당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치팅을 많이 쓰는 훈련을 해도 몸이 별 무리가 없었어요. B라는 사람은 인자 약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격하게 훈련을 하면 잔부상이 생겨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중량만 사용을 하고 치팅도 쓰지 않고 훈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부상이 꽤 있는 편이었고, 이걸 놓고 중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하는 방법을 쓰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겠죠. 그 둘의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치팅 훈련을 많이 해서 몸이 협응력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훈련하는 도중에 다소 돌발 상황이 생겨도 몸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바디빌딩식 훈련을 되게 오래 해서 스쿼트 같은 동작도 딱 풀스쿼트까지만 할 수 있고, ATG라고 하는 완전히 쪼그려 앉는 동작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 사람은 몸도 되게 좋고 운동도 오래 했고 여태까지 다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실패 지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든지, 누가 바벨을 건드려 버렸다든지, 혹은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든지 해서 본인이 평소에 앉던 지점보다 더 밑에까지 앉아버렸는데 운이 없게도 그때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평소에 치팅을 많이 써서 몸이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훈련하지 않는 가동 범위가 가도 다치지 않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감안하게 되면 결국 정답은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에 가까운 걸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 위주로 사용하되 기능성 훈련도 섞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체육인이니까. 만약에 운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다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방식의 훈련을 해야 할 때가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내 어깨나 팔꿈치가 상할 걸 알면서도 공을 빨리 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투수들이 있을 거고, 내 몸에 무리가 갈 걸 알면서도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해서 수비수를 제쳐야 하는 농구 선수도 있을 거고. 근데 생활체육인 입장에서는 내 몸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근육을 얻기 위해서 몸을 갈아 넣기에는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존중을 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자면 웬만하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을 사용하고, 근육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능성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이냐? 아이고야. 카메라 세팅을 좀 바꾸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하고 데드리프트 한 번 하겠습니다. 와, 씨. 오케이. 데드리프트 세팅하고 한번 중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입니다. 고중량 데드를 뒤에 하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힘이 넘칠 때 고중량 데드를 하고 그 뒤에 등 운동들을 진행하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스태미너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라 운동 앞부분에 뭐 고중량 데드, 고중량 스쿼트 같은 걸 해버리면은 그 뒤에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심폐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뭐 속이 안 좋다든지 해서 제대로 운동 수행이 안 돼서, 그럴 바에는 중량이 좀 떨어지겠지만 뒷부분에 세팅을 해서 그냥 여기서 다 쓴다, 요거 다 여기서 다 쓰고 운동 끝낸다 라는 심정으로 뒤에다 세팅을 했습니다. 오케이, 160까지는 해볼게요. 160kg 세팅되어 있고요. 벨트나 이런 건 차지 않고 하겠습니다. 스트랩은 차지만. 저한테 왜 몸도 안 좋은데 보조 장비를 차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로우를 선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보조 장비들이 부상 위험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니라서 또 아니고요. 제가 부상을 당할 것 같은 느낌에 더 예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중량 프레스를 할 때 뭐 리스트 랩이나 엘보 랩 같은 걸 차면 부상의 위험이 더 떨어집니다. 부상을 잘 당하지 않고 혹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고중량 프레스를 할 수 있어요. 뭐 스쿼트를 할 때 니랩을 감는다든지 데드를 할 때 벨트를 찬다든지 다 부상이 당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보조 기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뭐냐면 내가 부상을 당할 것 같은 때에 그 감이 좀 무뎌지게 합니다. 복압을 잘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리 부상을 당할 것 같은 자세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워벨트를 강하게 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복압을 잘 잡고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를 할 때 손목 포지션이 별로 안 좋은데, 손목이 많이 꺾여 있는데 손목 랩을 감고 있으면 부상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게 해줘 버리죠. 그래서 운동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저처럼 이미 부상을 당해서 재발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리프팅 보조 용품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벨트 찰 때 있고 랩 감을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허리에 안 좋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바로 리프팅을 포기해버리기 위해서 벨트를 차지 않고 진행을 할 겁니다. 살짝 억지로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안 당했네요. 운동하기 전에 말했던 거하고 너무 상반되게 동작을 해서 조금 쪽팔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데드는 뭔가 잘못됐다 느꼈을 때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안 버렸어요. 마지막 운동은 행레레 하고 푸시업으로 하겠습니다. 좀 많이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마이크는 그냥 주변에 두고 할게요. 모자도 좀 벗고. 지금은 햄슐레가 아니고 흑자 있습니다. 서플러스 헬스. 지금 그래도 식단을 한 반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흑닭도 먹고 살찐 음식을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중이 처음에 제일 많이 나간 건 99였고 운동 시작할 때 한 98 정도 됐었고 한 95 정도까지 금방 쭉 빠지더니 어제 오늘 재보니까 다시 96이 됐더라고요. 전 요거를 살이 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시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라고 좋은 뜻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아닙니다.
오케이,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열심히 운동해 봅시다.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잘했어.